알겠습니다. 통일부 장관 나오시죠. 예. 8월 15일 대통령께서 통일세 도입을 제의하셨는데요.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 통일부에서 통일지원 추진단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통일 특히 구상과 통일 재원에 관한 그런 연구 및 공론화 작업을 내년 쭉 할 것입니다만은 특히 내년 2월 정도에 저희들이 연구와 또 공론화에 관한 그런 중간 보고를 받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정부 내에서 구체적으로 정부 각 부처끼리 논의를 하고 4월경에는 정부의 시안을 아마 이제 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회에서도 또 공론화를 거치고 해서 내년 상반기 안에 구체적으로 정부안을 지금 마련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통일세 이 구체적인 정책을 제의하시는 걸 보면은 정부는 통일 여건이 많이 성숙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8.15 경축사에서 큰 줄기에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3대 공동체 통일 구상 이것을 말씀하셨고, 즉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소위 통일 방안 구상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구상에 따라서 앞으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그런 통일 준비를 해나가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통일 지원에도 말씀을 하신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걷는 문제를 말씀하실 때는 통일 여건이 많이 성숙을 해가지고 언제 통일이 올지 모르는 임박한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많이 여건이 성숙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됐습니다. 우리 그럼 민족 내부의 통일 여건에 관해서 좀 질문하려고 그래요. 우선 궁극적으로 통일을 결단할 주체는 북한 정권입니까? 아니면 북한에 있는 우리 주민들입니까? 통일을 결단한 주체는 남북한 주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이죠. 네네. 북한의 주민입니다. 네, 북한의 주민 포함해서 그런데 북한 주민들이 더 넓은 정치적 자유라든지 또 번영하는 경제라든지 이런 거에 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현재로서는 사실상 북한 주민들이 소위 북한 정권에 의해서 외부와 단절된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제 외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야말로 누려야 될 자유와 인권과 이런 보편적 가치들에 대한 그런 인식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통일 여건이 아직 성숙이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 더 성숙되게 해나가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뜨거운 열망 이것도 통일의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원천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 여론조사 민주평통자문회의에서 금년에 한 여론조사 보니까 통일이 중요하다는 건 84%, 또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 65%, 비교적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빨리 해야 된다 하는 여론은 많지 못합니다.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통일 비용을 부담할 의지가 있다. 이것도 그렇지 않다는 분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우리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에너지는 많이 충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께 간단히 한번 물어보죠. 통일 우리가 시기를 정해놓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통일이 가능하면 빨리 오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예, 글쎄 약간 빨리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바른 통일 그것이 또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바른 통일이죠. 통일은 우리 민족이 더 자유롭고 더 번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나쁜 통일이라는 걸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예.
자, 이 통일 열망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아주 나쁜 이야기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첫째가 과도한 통일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장관 동의하시나요? 글쎄요, 하여간 우리 국민들 일부에는 통일 비용이 과다할 것 같지 않느냐, 아마 그렇기 때문에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일부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통일이 되었을 때 오는 그 이익, 편익 이것이 통일 비용보다는 훨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클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인식이 되면 그런 우려들이 상당 부분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일 비용 독일의 경우를 예를 들고 정부가 홍보를 잘 해야 됩니다. 예. 통일 비용 강제로 누가 내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역량에 맞게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 지출해야 될 비용 지출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오히려 통일이 되면은 분단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통일되면은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이익 또 수많은 기회가 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통일 비용이라는 건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닌데 많은 국민들이 통일 비용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통일부가 말이죠. 앞장서가지고 다 해결해 줘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북한 주민들이 가난하니까 통일이 되면 우리 국민 소득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장관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마 통일되면은 그게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경제적인 도약을 할 수 있는 또 기회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국민 숫자가 8천만을 넘어서고 또 우리가 잘 그 이후에 관리를 한다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전혀 사실이 아니죠. 예. 이 논리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예. 동서독이 통일될 때 서독은 3만 불, 동독은 6천 불이었습니다. 통일되고 나서 서독 주민의 소득이 1마르크도 내려간 일이 없어요. 오히려 동독 주민들의 소득이 급속히 향상돼 가지고 지금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으로부터 대량 난민이 내려와서 우리 사회가 혼란에 빠진다. 이런 걱정하고 있습니까, 장관? 하여간 그런 문제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오게 되면은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예. 또 북한에 격변이 일어나가지고 진공 상태가 생기면 중국 군대가 북한을 점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무분별하게 돌아다니고 또 언론에까지 나오고 하는데요. 그런 일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쎄 북한의 급변에 관해서는 저희 정부가 무슨 어떤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사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저희가 매우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바른 통일 방안을 만든다면은 그런 나쁜 상황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장관, 북한이 헌법상 우리 국토의 일부이고 북한 주민은 또 우리 국민이고 또 우리하고 함께 통일돼야 될 그런 지역인데 북한이 중국의 속국도 아니고 북한의 영토도 아닌데 북한의 어떤 정치적 격변이 오더라도 중국 군대가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올 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국제사회도 용납할 수 없고 우리도 용납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닌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고 언론에까지 보도가 나가고 이런 사태를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장관? 예. 그 다음에 쌀 50만 톤 북한으로부터 지원 요청 공식으로 받은 일이 있습니까? 지난번 적십자 회담에서 북측이 이제 저희 적십자 회담 대표 보고 쌀 50만 톤, 비료 30만 톤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왜 지원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 우리 이제 적십자 회담이니까요. 적십자 회담에서 저희 대표는 북측에 대해서 아마 그것은 적십자 차원에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다. 그 문제는 당국 차원에서 논의할 문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당국 차원에서는 요청을 받은 일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공식 요청이라고 봅니다만은 그것을 다루기 위한 그런 당국 차원의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국 차원에서 요청하면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여러 가지 그 남북 현재 관계 상황 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세하게 질문을 못 하겠는데요. 이 정치 군사적인 문제는 엄격하게 상호주의가 적용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쌀 지원이라든지 또 민간 교류라든지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북한 주민이 직접 대상 아닙니까? 북한 당국과 물론 협상도 해야 되고 방식이나 절차에 관해서 논의해야 되지만은 그 뒤에 있는 북한 주민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말하자면 정치 군사 문제가 아닌 이런 문제는 상호주의도 탄력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고 정경 분리 원칙이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부는 그 인도적 사안하고 정치적 사안은 서로 구별해서 이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도적 사안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의 원칙과 또 개념에 맞게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만은 이렇게 대규모 50만 톤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의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인도적 차원의 개념을 벗어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정치적 사안으로 다루게 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와는 결의를 달리하는데 알겠습니다. 탈북자 지금까지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국내에 지금 들어와 있는 탈북자가 아마 연말쯤 되면은 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 말고 북한 지역을 탈출한 주민이 몇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그 추산은 이제 정확하게 저희들이 추산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최소 수만 명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30만 명 이상으로 추산한다는 이야기 듣고 계시죠? 여러 가지 추산이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서독은 동독 탈출한 100만 명 이상 동독 주민들 다 포용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왜 우리는 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쨌든 하여간 저희들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는 전원 다 포용하는 걸로 그렇게 정부가 지금까지 노력을 해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책을 180도로 바꾸어서 탈북자들 전원 포용을 하십시오. 중국 정부와도 강력하게 협상을 하십시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남김없이 다 포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통일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8천만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는 위대한 통일 조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당장 우리 안보를 치명적으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통일을 가로막고 분단을 고착화시킬지도 모를 북한의 핵개발 반드시 오래간만에 큰 칭찬 한번 들어봅니다. 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서갑 출신의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